어서 오세요. 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하면서 전략을 깊이 있게 짜봐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이지스타 이지은 대표 모셨어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전에 변동성 상당했죠. 그리고 현재 구간은 양대 지수 빨간불로 이 시간 오프닝은 했는데요. 조금 더 안도를 해도 되는 걸까요? 가장 오늘 처음에 시장을 불안하게 했던 키워드부터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흔들림에 눈길을 주셨을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관세 관련 이슈 어떻게 볼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상호 관세 25%로 인상할 거야 라는 경고 메시지를 트럼프가 전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무게감으로 지금 시장은 해석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현대차 장중에 빨간불도 나왔고요. 6%까지 급락했다. 현재는 약보합권입니다. 기아 역시 저점 부근에서는 낙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고요. 김태성 본부장님과 현대차 기아의 흐름에 기인해서 관세 이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중에는 처리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현재 한시 구간에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어떤 의미에 주목을 해야 됩니까? 트럼프의 경고성 메시지에 학습된 시장의 반응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대처에 대한 믿음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오늘 이슈의 무게감과 자동차의 지금까지의 흐름 분석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오늘 하루만 놓고 보자면 기다렸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과대 낙폭에 따른,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대외 변수 때문에 지금 종목의 가격이 빠졌기에 아마 많은 분들의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 하루일 것 같아요. 그런데 현대차를 둘러싼 혹은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둘러싼 관세에 대한 영향이 오늘 굉장히 미비해 보입니다. 왜냐, 관세 뉴스를 수급이 지금 덮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경계감은 저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트럼프가 이 관세 카드를 또다시 우리나라를 향해서 꺼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면 여러 가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노이즈를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 정부가 이걸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는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 내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대 한국으로 가는 거다. 이게 뭐가 위법이라는 거냐. 또 이런 어필도 가능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캐나다 쪽으로도 그렇고 지금 두루두루 다시 관세 카드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건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물가나 지표를 잡기 위해서 저는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이야기들이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1월 27일이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 정도 되면 우리는 또 뭐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비중을 줄여야 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런 고민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지수가 상승하고 종목군들이 가는 것을 타고 가야 되는 것은 맞지만 현대차처럼 떨어지는 칼날을 단 하루 만에 받아내는 것은 다소 무리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격적으로 보면 오늘의 저가 부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저는 47만 원대 전후로는 계속 모아가는 것은 괜찮지만 오늘 오전에 고민을 했다가 지금의 흐름을 보고 뭐 49만 원대, 50만 원대 위로 올라와서 사는 것은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래서 조정의 폭이 깊어지지 않길 바라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은 인지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에서 낙폭을 상당 부분 회복을 했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는 여전히 떨어지는 탈날의 그 구간에 있다라는 시선이신 걸까요? 일단 현대차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현대차를 볼 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GM과 포드를 보는 것처럼 자동차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밸류에 지금 로봇 밸류를 얹어서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은 맞지만 오늘 하루 만에 조정이 끝날 것 같지는 않다가 저의 이제 솔직한 생각이라서 며칠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서두르지 말자라고 또 한 번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세 이슈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출이라는 모멘텀 그리고 관세에 대해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다라는 점에 기인해서 환율 쪽도 한번 체크를 해보죠. 보다 드라마틱한 흐름은 하루 전에도 나왔지만 오늘 장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정도
정도의 원달러 환율 흐름이라면 어떠한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 오늘 외국인 쪽에서 사자세는 나오고 있는데 1,450원 선 전후입니다. 전략적으로는 어느 쪽에 무게감을 가지고 보는 게 대표님 맞을까요? 이지은 대표님께 질문 드려봅니다. 이제 어제까지는 이제 엔화 강세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좀 달러가 빠지는 모습이 나오다가 오늘은 다시 한번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승폭이 좀 커지기 때문에 경계감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정도 선에서 등락을 좀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해외 주식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인다는 소식이 나와서 네. 일단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좀 달러가 올라갈 수 있는 떨어질 수 있는 환경들이 좀 같이 혼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좀 그 박스권 안에서의 변동성은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달러 관련돼서도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경로를 탈 것인가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선 가장 민감하게 좀 반응이 나오는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유발됐는데도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또 관세 이야기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굵직한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펀더멘털 관련돼서 그런 요인들로 인한 좀 매수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변동성은 지속될 수 있겠고 체크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에 따른 수급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율의 영향을 이미 더 높은 구간대를 맞이를 했었던 시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 쪽으로의 이런 위축이나 이런 것들은 저는 지금은 막 위험한 구간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근데 변동성은 지속 체크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변동성을 체크함에 있어서 이지은 대표님 내일부터 현대차 그룹의 실적이 발표됩니다. 현대차는 29일이고요. 그 전에 기아와 현대모비스가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환율의 변동성에 대한 코멘트 그리고 대미투자특별법이 조금 더 속도를 내는지 여부에 따라서 방향성 어떤 거를 봐야 될지 포인트 좀 정리해 주시면 투자자분들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뭐 명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는 뭐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이런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관세에 대한 코멘트라던가 오늘 지금 정부 측에서도 급하게 또 긴급 회의를 열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앞으로의 미국 쪽에서의 이제 점유율 이런 부분들을 이제 원래 본업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오늘 관세 이야기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쪽보다는 신산업 쪽에 좀 더 신사업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가 진행됐겠지만 시장은 관세 이야기에 이제는 좀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긴 하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차는 내일 29일에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우상향, 그러니까 관세 이야기만 잘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근데 시장 분위기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우려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타코 쪽으로 좀 무게를 보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만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신성장 동력 쪽으로 다시 좀 초점을 맞춰서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라고는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시장이 원하는 이야기들은 뭐 관세 관련돼서 진정할 수 있는 이야기 그리고 신성장 동력 로봇과 자율주행 쪽으로의 이야기가 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룹주와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주들까지도 두루두루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약간은 지지부진한 현 구간 그리고 자동차 이 판매 수치, 영업이익, 매출 이 넘버만으로 시장에 실망감이 나온다면 그래서 출렁거린다면 그걸 기회로 활용하자라는 팁 주시는 걸까요? 일단은 4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은 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외형 성장은 4분기 때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어서 이대로만 크게 벗어나지 않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미 그 전에 관세 여파에 대한 부분이 4분기까지는 리스크적인 요소로 작용된다는 건 노출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우려를 가지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앞으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비춰진다라고 했을 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저는 긍정으로 보기는
있기는 하지만 역시나 지금 이미 보유하셨던 분들은 저는 보유 관점이 뭐 비중이 많진 않다라고 한다면 보유 관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유효하지 않을까. 사실 시장은 이미 4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안 좋게 나올 건 이미 알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관세만 잘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숫자에 대해서는 이번 4분기 숫자는 그렇게 크게 민감도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숫자보다는 동력, 앞으로의 로드맵 이걸 보자라고 강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럼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현대차 관세만 놓고 봤을 때는 떨어지는 칼날 이 포인트를 주목해 주셨는데 로봇과 연결고리 가지는 자율주행과 연결고리 가지는 그 힘은 여전하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해요. 오늘 종목별 차별화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로봇 안에서는 튀는 종목도 있거든요. 현대차 바라보고 가는 모멘텀 여전히 긍정적인 뷰 가져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지금의 그러니까 앞서 이제 실적 이야기를 했지만 실적이 다소 미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동안의 현대차의 어떤 이야기는 뭐였죠? 지금의 실적에도 주가가 너무 안 오른다였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온 가격대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그래도 현재 PBR 1배가 채 안 되는 구간이에요. 그런 상황이라 지금 현대차는 자동차로 보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아직 남아있는데 여기에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까지 얹히게 되면 훨씬 더 올라갈 폭은 더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의 트럼프에 대한 뉴스가 안 나왔다면 떨어지는 칼날을 좀 잡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주에 이 뉴스도 소화를 해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큰 틀로 봤을 때 FOMC 일정이 하나 있고요. 네. 또 M7 기업들 중에 테슬라의 실적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실적의 컨퍼런스 콜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로봇과 자율주행의 방향성에 테슬라의 컨퍼런스 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보고 다음 주에 좀 판단을 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참 고민이 될 수 있을 법한 맞아요. 영역입니다. 네. 더 사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안 사기에도 그런 위치인데 저는 한 템포 조금 참아냈으면, 그러니까 어제도 호삭적으로 수급이 우르르 쏠리니까 문제가 없었음에도 밀린 거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니까 별 문제 없는 기업들도 지금 밀리는, 펀더멘털 때문에 움직이는 시장이 아닌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라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다음 주에 저는 좀 여유롭게 보는 게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니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세 둘러싸고 자동차 이야기 그룹주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좀 펼쳐봤습니다. 막판에 저희 설명하면서 오늘 반도체 수급 몰린다라는 점 강조해 주셨는데 마음이 또 그런데 이렇게까지 들썩이면 조급해집니다. 이쪽은 한 템포 지금 아니라면 안 되는 걸까요? 하나씩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주의 강한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지금 헤드라인에 나오고 있는 SK 하이닉스의 힘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는 오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5천 위에서 마침표가 찍어질 것 같은데요.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까지 지금 단단한 오름세가 확인이 됩니다. 동참하는 삼성전자까지 눈길이 가는데요. 일단 SK 하이닉스가 워낙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님, 하이닉스의 힘에 대해서 마음이 또 한 번 조급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루만 이렇게 코스닥이었고 다시 반도체 형님들의 턴인가 싶으실 것 같아요. 오늘 뭐 단독 보도입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의 HBM3 단독 공급한다. 에이직 반도체 또 한 번의 신호탄이 올리긴 했거든요. 이 점이 트리거가 되어서 움직이는 걸까요? SK 하이닉스가 유독 강한 이유, 수급이 이쪽만을 바라보는 이유 어디서 대표님 찾아야 될까요? 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기는 한데요. 마이크로소프트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이슈가 가장 크고 또 어저께 쉬어갔습니다. 쉬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좀 강세 흐름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오늘 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단독 공급 이슈긴 하지만 또 재확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에이직 반도체 시장이 2026년 그리고 2027년에는 더 커질 것이고 얼마 전에는 구글 TPU 쪽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HBM4를 단독 공급한다라는 이야기, 물론 뭐 단독이라고 붙진 않았지만 단독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이슈가 나왔는데 결국엔 이제 빅테크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어쨌든 엔비디아를 넘어섰던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에게 이런 주문들을 받을 것이고 이 시장 자체는 지금 없어서 못 판다라는 그 공급자 우위 시장이 더욱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부분 속에서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좀 뚫었다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지금 실적도 잘 나오는데 앞으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있기 때문에 뭐 디램 가격 올라가고 낸드도 원래 시장에서 봤던 것보다도 가격 상승률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뭐 샌디스크라든지 키옥시아를 본다 하더라도 지금 낸드 시장까지도 굉장히 타이트해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미스가 나는 부분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스토리상으로도 계속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은 상황이고 한 가지 좀 우려 아닌 좀 체크가 해봐야 되는 부분은 마이크론이 따라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라는 부분이고 얼마 전에도 대만의 공장을 인수를 했고 지금 미국에다가도 엄청 큰 반도체 공장을 착공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과의 이런 경쟁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마이크론의 속도가 많이 따라 붙는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계속해서 공급자 우위 시장의 이 종료 시점이 마이크론이 공격적으로 또 캐파를 먼저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사이클이 조금은 더 빨리 종료될 수 있진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세 관련돼서도 결국 미국에 계속 투자를 하라고 압박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미국에 나중에 이건 향후의 일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되게 되면 공사를 하는데도 돈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생산했을 때도 한국에서 만들었을 때는 뭐 70% 남는다고 한다면 58% 정도밖에 남지 않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향후의 문제이긴 한데 트럼프가 워낙 관세 관련돼서 여러 가지 코멘트들을 하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도 향후 마이크론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미국 쪽의 공장에 대한 설립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숫자가 변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클에 대한 시점들이 더 빠르게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 지금은 스토리가 탄탄하지만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다라는 것은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그 체크 포인트들을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여기에도 있을 것 같네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칩 단독 공급이 가장 큰 트리거가 됐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단독 보도로 시작했지만 여러 언론사에도 지금 받아쓰면서 약간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이긴 하네요. 자, 그러면 컨퍼런스 콜 이 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이 오늘 하이닉스도 강하긴 한데 주춤하던 삼성전자까지 동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메시지인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9일의 실적과 컨콜의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방안일까요? 아니면은 5천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트리거가 투톱이 되면서 마지막 기회가 지금일 수도 있을까요? 공교롭게도 동일 같은 날 맞아요. 컨퍼런스 콜을 1시간 격차로 지금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더 긴장감이 넘치긴 하네요. 뭐 서로 라이벌, 그러니까 경쟁 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여기서 뭐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M7 기업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캐펙스 투자를 하면서 한켠으로는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내가 투자를 해도 지금 1등 하지 못할 걸 알아. 하지만 투자를 안 한다면 도태되니까 하는 거야 라는 기업도 있을 정도로 지금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 안에서 1위, 2위를 지금 다투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좀 보면 그러니까 언제 사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의 차이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의 그동안의 과거의 어떤 패턴들이 항상 좋은 이야기 나오면 세론으로 작용이 된다더라. 그래서 안 사고 계셨는데 막상 그날 컨퍼런스 콜에서 엄청나게 또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지금도 못 사는데 그때 되면 더 못 사는 가격대에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고민이 되시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저는 조정을 이용해서 천천히 매수를 하는 걸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위치에서 따라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워낙 저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 쪽에서 힌트를 볼 거냐? 당연히 반도체 소부장은 지금 위치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간 하나 마이크론을 필두로 하는 뭐 낸드 플래시 쪽을 저는 보는데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승을 했고 또 이제 한양 디지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양 ENG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클린룸을 만드는데 또 이쪽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클린룸은 증설에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고가 가면서 거래량을 터진 반도체 소부장주들에 집중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 쪽에서는 강한 쪽에서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워낙 최근에 다시 한번 소부장 볼 때라는 시그널을 본부장님께서 많이 주시기도 하셨으니까요. 오늘 AS 가려고 했는데 원픽을 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역시 제가 살짝 보니까 오늘 강한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오늘 접근 가능하다면 원픽 어느 종목으로 주실까요? 저는 미코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갸우뚱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HBM 관련주임은 맞지만 HBM과 동시에 SOFC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반도체와 전력에너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저의 목적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13,5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2만 원이라는 가격대까지도 돌파 가능하다라고 보여져요. 미코파워를 통해서 SOFC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미코는 펄프 히터를 통해서 HBM 사업, 특히나 삼성전자 향 매출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 연속 상승이긴 하지만 더욱더 갈 수 있다. 그러면 목표가를 2만 원으로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상단일까요? 일단 2만 원이 돌파하게 되면 다수의 기업들이 지금 신고가 갔는데 목표가 저는 더 높게 잡아도 괜찮아 보인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가 13,500원까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저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에너지 쪽에서도 할 이야기가 참 많아요. 실적의 온기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LS 일렉트릭의 실적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황금기에 올라탔기 때문에 여기가 또 다른 스타트 라인이 맞을까요? 오늘 오전에 실적이 나왔고 반응은 위쪽으로 뜨겁게입니다. 어제 HD 현대 일렉트릭 실적이 나온 이후보다 보다 더 시장의 반응은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이지은 대표님, LS 일렉트릭의 오늘 반응 봐주세요. 의구심도 있었지만 일단 헤드라인 넘버 좋습니다. 지금 구간의 매력도 어떻게 보세요? IR은 내시긴 해서요. 마감 전에 체크할 수 있는 긍정적인 포인트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결국에는 신고가를 써냈는데 거래량도 상당히 좀 수반된 신고가를 써냈고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실적이고 2026년에 실적 레벨업이 또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상당히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고 있고요. 목표가도 지금 여기저기 연이은 상향 리포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외형 성장과 수익성을 두 개 다 이뤄내고 있고 또 요즘에 뭐 이거는 영향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LS 뭐 중복 상장 이슈도 이제 안 한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또 그룹주에 대한 이런 체질적인 좀 시선들 좀 긍정적인 시선들도 한몫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실적이 너무 좋았고 데이터 센터 사업에서 1조 원 수주 돌파에 따른 성장 드라이브가 좀 전망이 된다라는 부분도 상당히 무게감을 있게 본 것 같고요. 얼마 전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또 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 모멘텀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전력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시작되는 시장들도 계속해서 커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LS 일렉트릭이 상대적으로 효성중공업과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비해서 물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 두 기업에 대해서는 실적이 항상 약간 미스가 나거나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시장이 원하는 그런 좀 단단한 느낌의 실적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3분기까지는 관세에 따른 좀 비용이 나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는 저는 이런 관련된 이야기 좀 어떻게 나올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2026년에 실적 레벨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는 3분기 때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고 이미 4분기 때 실적 잘 나올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야기 나올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공략, 관세 파고 어떻게 넘는지 이게 컨콜의 포인트다라는 힌트도 같이 주셨습니다. 에너지 한쪽에서는 변압기 쪽 궁금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후의 위치에 원전도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원전 이야기로 이어가 보죠. 김태선 본부장이 오늘 원전
한번 봐주세요. 이게 참 헷갈리는 게 사실 어제 나온 신규 원전 짓는다라는 이슈였거든요. 어제는 잠잠, 그리고 시초가에는 불을 뿜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윗꼬리가 주요 종목들이 쭉 달렸습니다. 여전히 원전 정책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가도 돼요. 기존의 건설주 그리고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전략 유효한지 아니면 포커스에 미묘한 변화를 취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원전주가 얼마나 강한지 알려면 네.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흐름을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뉴스케일 파워가 같은 기업들이 오르면 올라가고 반대로 떨어지면 이제 하락하는 게 우리나라 그동안의 원전주의 패턴인데 최근에 뉴스케일 파워가 그렇게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원전주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게 팩트예요. 그래서 장 초반에 강했다가 장 후반부에 윗꼬리가 달리는 것에 조금 아쉬움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다. 그만큼 원전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 지금 수급의 이동이 좀 빠르죠. 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전 때문에 최근에 가파르게 올라왔었고 그리고 우진엔텍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굉장히 작은 원전 설비 보수 관련 기업들이 최근에 시세가 정말 빠른 상황인데 저는 결국엔 반도체가 돌고 돌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인 것처럼 원전도 돌고 돌아 세 기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 BHI 그리고 현대건설 여기서 이제 같이 좀 성장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면 한전기술과 대우건설까지도 포함할 수는 있겠지만 그 외의 종목군들은 사실 당일 등락률을 이용한 좀 데이 트레이딩 전략에 맞는 맞는 기업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투자의 관점으로 보신다면 저는 앞선 세 기업을 먼저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까지 좀 전해주셨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의 동향까지 보자라는 미국 증시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까지 전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성장 동력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의 포인트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STO,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연결고리 가지고 있죠. 법제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관련주의 탄력은 아직까지 기대의 영역에서 불을 뿜기 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시장에서도 가상자산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판단은 유효한지 법제화 관련 뉴스 그리고 여기와 연결고리 된 뉴스는 꾸준하게 생성되고 있거든요. 자, 이재훈 대표님 먼저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잡아주세요. 법제화 속도 붙는다면 탄력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코스닥에 대한 언급도 나온 만큼 아직도 기대해도 될까요? 네, 기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이게 첫날 나왔을 때 힘이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까를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제는 네이버, 카카오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오늘 나온 이슈를 보면 결국 지금 삼성, 신한금융, 하나금융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유통, 사용을 위한 협력 체계를 이제 구축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 판이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결국 그에 따른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2월, 3월 계속해서 법안 관련 일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에 따른 또 6월 달까지는 지금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붙은 쪽은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바라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가파른 시세 흐름 속에서 그리고 이 안에서도 종목별로 좀 희비는 엇갈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 큰 카테고리 안에서는 시세는 좀 이어질 것 같고 중간에 변동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숨고르기 이후에는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은 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2월, 3월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순환하면서 갈 수 있는 저는 이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물론 약간 무게감이 적은 종목들은 변동성이 어마무시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약간은 조심하셔야겠지만 그래도 재료에 대한 연속성적인 측면에서는 정부 정책이라는 그 큰 모멘텀이 붙었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좀 주목도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네이버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AS를 저희가 겸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선 본부장이 네이버의 목표를 30만 원으로 이전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딱 29만 2천 원까지 찍고 지금 내려온 구간, 그런데 4거래 연속 상승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열기를 안고 기대감 가져도 되는 구간 도달한다면 지금 어떠한 시선으로 보고 계신지까지 같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기사회생인 거죠. 사실은
STO 이슈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수의 분들이 소버린 AI라든지 아니면 로봇에 대한 관심 그리고 AI 산업에 대한 확장성을 가지고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결과.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지금 테마의 힘이 어쨌든 네이버를 지금 들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목표 제시 가격인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해 보여요. 하지만 제 기준으로는 30만 원을 돌파해서 가는 그 명분이 STO 하나만이라면 그렇게 강한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조금 낮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그동안 좀 모자랐었던 AI에 대한 이야기들이 긍정적인 신호로 바뀌게 된다면 저는 네이버도 충분히 더 강한 시세를 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무슨 이야기가 붙는지가 관건이 되겠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 오늘 오랜만에 움직이는 좀 묶어서 보겠습니다. 방어적인 시선, 피난처로 부각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통신주 일제히 랠리고요. 금융섹터도 움직입니다. 특히 통신만 놓고 본다면 SK텔레콤이 정말 여러 가지 재료를 붙일 수 있는 구간이죠. 오늘 12%까지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상승 곡선을 쌓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통신주 가운데 SK텔레콤 잡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지은 대표님, 워낙 재료가 많아요. 왜 오르고 주목받는다라고 SK텔레콤은 보면 될까요? 랭킹5 시간에 정말 오랜만에 언급해서 낯서네요. 네, 시장에서 오늘 하나증권 보고서를 보니까 이제 해킹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다 지나갔다. 이슈는 소멸됐다. 오히려 2월 달부터는 이제 악재는 지나가고 호재가 부각받을 시간이다라는 그 내용의 골자인데 방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월 달부터 줄줄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혼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통신 3사의 4분기 실적 발표도 있겠지만 지금 4분기 배당금에 대한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주파수 경매, 지금 미국에서도 주파수 경매가 본격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국 시장에서는 한동안 통신주들은 그때 해킹 사건 이후에는 거의 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 가지 가장 힘들었던 구간을 지나치고 2월부터는 호재와 우리가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좋은 이슈일 수밖에 없고 또 무엇보다 2026년에는 5G SA 도입이 있고요. 그리고 5G 신규 요금 출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또 실적, 거기에 배당, 뭐 여러 가지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서는 다시 한번 통신주들을 봐야 하는 명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한 것 같고요. 저도 오늘로써 좀 더 명확하게 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SK텔레콤의 주가 흐름이 너무 매력적으로 단기적으로 움직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거래량을 본다 한다면 저는 추가적인 시세 흐름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바로 지금 추격 매수는 좀 어려우실 수는 있겠지만 보유하신 분들, 기다리셨던 분들은 지금 상승을 좀 더 누리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주 이야기해봤고요. 금융도 오늘 시세가 더해지고 있어서 짧게 임팩트 있게 이야기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태선 본부장님, 뭐 제주은행만 가나 싶었는데요. 아닙니다. 금융지주사, KB금융, 신한지주 지금 상승폭이 쌓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시중은행주의 일제히 강한 흐름은 매력적이라고 봐도 될까요?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결국 자사주 매입 소각 이슈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의 규모와 일정을 보신다면 KB금융과 신한지주를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뭐 하나 더 추가를 하면 하나금융지주. 일단 부국증권과 신영증권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여러분들 포트에 이미 종목이 많은 상황에 그들을 담는 것은 피로도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대장주 위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증권주 내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여러 가지가 지금 엮여 있어요. 실적까지. 그래서 변동성까지 체크를 해보면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력적으로 볼만한 쪽이 많네요. 주도성을 가진 쪽에서 시선을 머무르는 것도 또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통신과 금융까지 오랜만에 오늘 챙겨봤습니다. 오늘자 랭킹5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김태선 본부장, 이지은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